자, 이제는 치축과 평행이 아니라 수직인 퍼펜디큘러 하면서 석션을 그래스핑, 파지하는 모드의 자세를 소개하겠습니다. 환자 헤드의 로테이션은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술자 몸은 최대한 6시에 가깝게 몸을 완전히 돌린 상태에서 환자의 헤드 방향으로 향합니다. 닥터 포지션은 오른쪽 팔이 환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라갈 정도로 바짝 최대한 6시에 가깝게 위치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닥터 테이블을 미리 뒤로 밀어둬서 공간을 만들고 핸드피스의 라인은 환자 몸에 닿지 않게 오른팔에 스크루바처럼 꼬아서 거치하는 것이 팁입니다. 자세를 취하기 전에 닥터 테이블을 이렇게 최대한 뒤로 밀어서 걸리적거리지 않게 만든 후에 최대한 6시 방향으로 위치하는 것이 하나의 팁입니다. 다리는 모아주는 것이 편하고 목과 허리는 안정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레스트는 왼손의 4번과 5번을 오른쪽 마세터 머슬에 두고 오른손의 4번은 하악 전치부 치아에 레스트를 둔 상태에서 벌을 22번 인사이설 부에 위치합니다. 석션 팁은 왼손으로 파지하고 술자의 몸 바깥쪽 방향, 이런 방향으로 커브를 줘서 오른쪽 구각부에 위치시킵니다. 22번 버칼의 프랩을 보겠습니다. 닥터 포지션은 9시 반에 위치합니다. 환자의 헤드를 향하고요. 오른손의 4번은 10번대 소구치부에 레스트를 두고 핸드피스를 세팅합니다. 왼손의 석션은 구강의 오른쪽 혹은 왼쪽 모두 가능한데 석션 팁의 2차 커브는 술자의 몸 방향으로 밴딩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오른손 4번에 소구치부 레스트를 할 때 석션 튜브의 부피가 차지하는 공간 때문에 거치적거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왼손에 1번으로 옵트라 윙을 수직으로 세워서 핸드피스로부터 분사되는 물튀김을 막아주는 것이 하나의 요령입니다. 왼손 석션은 이런 식으로 오른쪽 마세터에 레스트를 두고 오른쪽 구각에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왼쪽 구각으로 접근하는 방법, 오른쪽 구각으로 접근하는 방법 중에서 상황에 따라 더 용이한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영상을 조금 더 볼게요. 오른쪽 구각부에서 석션을 하면서 프랩하는 장면입니다. 다음으로 왼쪽 구각부에서 석션하면서 프랩하는 장면입니다. 22번의 버칼 방향에서 메지어를 프랩하는 것, 22번의 버칼 방향에서 디스탈을 프랩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치축과 수직이면서 석션은 파지하는 세팅입니다. 수직, 퍼펜디큘러 정렬이므로 술자의 위치는 9시 반입니다. 환자의 머리는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붓고 메지어를 프랩할 때는 술자의 목과 허리가 정상 범위 내에 있습니다. 버커 디스탈 부위를 프랩할 때는 해당 부위의 시야 확보를 위해서 허리가 왼쪽 앞으로 굽혀지고 목은 약간 오른쪽 앞으로 굽혀지게 됩니다. 이렇게 디귿자로 많이 굽혀지는 자세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은데 이 사례에서는 버커 디스탈 부위를 굳이 퍼펜디큘러 R 모드로 자세를 무리해서 프랩할 필요는 없습니다. 퍼펜디큘러 L 모드나 패러럴 모드로 한다면 좀 더 건강한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치아면 타겟 부위를 프랩할 때 다양한 자세의 선택 옵션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 가지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면 몸의 부담을 다양한 부위로 분산시킬 수 있으니 좋다 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가장 안 좋은 자세는 목이나
허리의 특정 부위에 부담이 집중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오래 스태틱하게 정적으로 버티는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커 메지얼 부위를 프랩합니다. 부커 디스탈 부위를 프랩합니다. 22번 팔라탈 방향에서 메지얼을 프랩합니다. 치축과 수직이면서 석션은 그래스핑, 바지하는 모드입니다. 9시경의 위치에서 환자의 헤드 방향을 바라봅니다. 환자의 목은 최대한 왼쪽으로 돌려줍니다. 이 경우에는 평상시와 다르게 술자의 몸과 환자의 머리 사이의 거리가 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이 술자 몸의 자세 설정에 좋습니다. 거리를 적당히 떨어뜨린 상태에서 허리는 약간 포워드 플렉션, 목도 약간 포워드 플렉션, 그 상태에서 목의 회전을 약간 왼쪽으로 로테이션을 주면 팔라토 메지얼 부의 다이렉트 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적인 경우처럼 술자의 몸이 환자 머리에 바짝 붙어 있으면 허리를 앞으로 굽히는 것이 힘들어지고, 따라서 목의 포워드 플렉션과 왼쪽 로테이션이 그 반대급부로 과도해져서 목에 부담이 집중됩니다. 또 언급할 점은 오른손으로 핸드피스를 짧게 잡는 것이 아니라 길게 잡고 레스트를 오른쪽 마세터에 두는 것이 시야 확보에 유리합니다. 만약에 오른손으로 핸드피스를 짧게 잡으면 레스트를 10번대 소구치 부에 두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타겟 부위의 시야 확보에 방해가 됩니다. 팔라토 디스탈 부위는 퍼펜디큘러 R 모드로는 적당하지가 않고 퍼펜디큘러 L 모드나 패러럴 모드가 더 적당하므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 위 사진은 팔라토 메지얼 부를 패러럴 모드로 프랩할 때의 자세를 나타내고요. 아래 사진은 팔라토 메지얼 부를 퍼펜디큘러 모드로 프랩할 때의 자세입니다. 패러럴 모드에서는 빨간색 선처럼 몸을 환자 헤드에 바짝 붙이고 환자의 목도 술자 쪽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수직 모드에서는 이 노란색 선처럼 술자의 몸을 환자 헤드로부터 적당 거리 띄우게 됩니다. 환자의 목도 술자의 반대쪽인 왼쪽으로 돌립니다. 위쪽의 빨간색 선의 길이를 그대로 옮겨온 것이 이것인데요. 이 노란색 선과 빨간색 선의 길이를 비교해보면 위와 아래에서 환자의 헤드와 술자의 몸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길이 차이, 거리 차이는 결국 술자 몸통의 위치 선정이 다를 때, 그러니까 지금 위쪽은 평행 모드에서 11시 방향에 위치하고 아래쪽은 수직 모드여서 9시 경에 위치할 때, 거기에 따라 시야 확보를 적절히 하기 위해서 술자 몸과 환자 헤드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자세히 모드를 달리해서 퍼펜디큘러 R이면서 석션을 그래스핑 하는 것이 아니라 후킹, 구각부의 거는 세팅의 카테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사이설부터 보면 수직 모드이므로 술자의 몸통은 9시 방향에 위치합니다. 목과 허리는 안정 범위 내에 세팅하고, 석션은 안쪽 방향으로 2차 커브를 주고 환자의 오른쪽 구각부에 걸칩니다. 오른손 4번과 5번으로 레스트를 맨텀에 두고 핸드피스를 인사이설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석션을 바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워진 왼손은 미러를 바지하거나 옵트라 게이트 윙을 세우는 동시에 핸드피스 헤드에 보조 지지를 담당합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술자 몸통의 위치 선정에 맞게 체어 스위치 페달을 적극적으로 변경해주는 동작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건강한 자세를 위해서는 체어 스위치 페달을 술자의 몸통과 술자 몸통에서 뻗어나오는 다리의 위치에 맞게 잘 조절하는 것이 하나의 노하우입니다. 다음은 버컬면과 버컬면에서 접근하는 메지얼, 그리고 버컬면에서 접근하는 디스탈 인전면 프랩의 자세를 보겠습니다. 술자의 위치는 9시 반경입니다. 환자 목은 20번대의 시야 확보를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많이 로테이션을 줍니다. 버컬에서 접근하는 메지얼 인전면은
술자의 허리와 목이 정상 범위에 있어도 시야 확보에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버코 디스탈 부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술자의 허리에 왼쪽 밴딩과 술자 허리에 포워드 플렉션이 생기고 목은 포워드 플렉션과 오른쪽 로테이션이 함께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허리는 좌측으로, 목은 우측에 반대 방향으로 꼬이게 되는데 이때는 사실 좀 더 자세히 근본 뿌리에 해당하는 술자 코어의 위치를 꼬임이 풀리는 방향, 여기에서는 이쪽 방향이죠. 으로 움직여주는 것이 더 좋은 자세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공식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데 정리하자면 술자의 목과 허리의 꼬임을 술자 코어의 위치를 재설정해서 풀 수 있다면 무조건 술자 코어의 위치를 재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 포인트에서 술자 위치를 기존의 9시 반에서 좀 더 시계 방향으로 움직여줍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움직여주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오른손의 레스트는 핸드피스 그립을 짧게 잡았기 때문에, 길게 잡은 것이 아니라 짧게 잡았기 때문에 10번대 견치부에 4번을 두게 됩니다. 자유로워진 왼손은 1번, 2번, 3번으로 옵투라게이트 윙을 수직으로 세워 핸드피스의 물튀김을 막아주고 4번, 5번은 좌측 마세터에서 레스트를 얻습니다. 사실 이 버코 디스탈부의 프랩을 위해서는 지금 이 슬라이드의 카테고리의 퍼펜디큘러 R보다는 패러럴이나 퍼펜디큘러 L 모드가 더 적합합니다. 이 말은 허리와 목의 무리가 덜 간다는 얘기입니다. 타겟 지하의 타겟 부위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시야 확보와 술자의 자세가 더 무리 없이 적당하게 나오는 정렬 모드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것을 잘 셀렉션하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이번에는 팔라탈과 메지얼, 디스털 인접면 부위의 자세를 보겠습니다. 닥터 포지션은 9시에 치축의 수직으로 정렬합니다. 치축의 방향은 이 방향, 술자 바디의 오리엔테이션은 이 방향, 수직으로 정렬합니다. 9시경에 위치한 닥터 포지션에 따라 시야 확보를 위해서 환자의 목은 최대한 왼쪽으로 로테이션합니다. 왼쪽으로 로테이션합니다. 술자의 허리는 정상 범위, 목은 살짝 왼쪽으로 회전이 들어갑니다. 핸드피스 그립은 길게 잡고 오른손 4번, 5번을 오른쪽 마세터에 레스트를 둡니다. 자유로운 왼손은 3번을 전치부 순면에 레스트를 두고 2번으로 핸드피스에 보조 지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핸드피스 그립을 길게 잡는 것은 손의 부피가 팔라탈부 시야 확보를 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왼손으로 핸드피스 헤드를 보조 지지해주는 것은 핸드피스를 길게 잡았을 때 조금 거칠어지는 움직임을 미세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이 경우에는 왼손이 경조직인 치질의 레스트를 두고 핸드피스를 보조 파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른손의 레스트를 좀 더 구강 내에서 멀고 덜 안정적인 연조직인 마세터상에 둘 수 있습니다. 만약에 왼손이 경조직 레스트를 바탕으로 보조 지지를 안 해준다면 시야 확보를 조금 희생하더라도 핸드피스를 짧게 잡아 오른손의 레스트를 이 마세터가 아니라 경조직인 하악 전치부에 두는 것이 밸런스가 맞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짧게 보겠습니다.